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둘 다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간밤에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우 산업 2.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니케이 상해 증시 오늘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상해 증시는 오랜만에 이제 저점 반등을 좀 한 것 같고요. 며칠 동안 이제 한 10% 가까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랑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하락분을 메우면서 좀 마무리를 좀 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크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좀 실적 시즌이죠. 이 실적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서 좀 이제 어닝 쇼크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저점까지도 좀 위협을 하는 그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 가지고 이제 단기 추세도 모두 역배열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 자체가 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나스닥의 월봉만 보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게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락폭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버슈팅한 만큼 좀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60월봉선까지. 그래서 나스닥은 상당히 이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크게 올랐던 것을 많이 이 반납을 좀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위치이고요. 이 거래량 자체는 좀 증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나서 그리고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좀 상승이 하락에 대한 저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딱 최하단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지, 그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라인을 잡은 상황이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눌러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좀 반등을 노리다가 지금 꺾어진 상황이고요. 이 바닥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계단식 하락, 큰 폭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세 하락장에서는 사실 뭐 큰 폭으로 단기간에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아주 길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동안의 그런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좀 경험상으로 보면 큰 폭의 이런 대상승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몇 년간 좀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러고 금리 사이클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테마주 위주로의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몇 달 전에.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뭐 포스트 코로나가 뭐 다른 게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관련주들이 또 많이 관심을 받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산업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좀 진짜 실질적인 그런 아주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옥석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2,4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6,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또 이제 두 투자자가 합쳐서 거의 1조 가까이 또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환율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문제라든지 그런 해외적인 그런
불확실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러 값이 올라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크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올라갈 듯 하면서 계속 찍어 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이미 하단까지 내려갔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크게 내리기 시작하면 한 3, 4%까지도 과감하게 떨어지는 그런 지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거래량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주에 대한 이 시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기술주 위주로 또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연일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도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환율 자체가 또 10원 정도 올라가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 좀 가볍게 뛰어넘고 1265원, 이제 1200원 후반대로 이제 진입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우뚝 솟았죠. 그래서 진짜 1300원까지도 지금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박스권 자체를 웬만하면 이제 뚫지 않았던 그런 박스권인데, 여기서 1300원 이상 넘어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 쇼크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이 풀어놨던 그런 자금에 대해서 물가가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좀 금리 인상을 크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긴 거고요. 시장에 대한 타격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자, 아무튼 빨리 좀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서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많이 반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뭐 크게 많이 반등하지 않고 있고요. 보합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락 추세에 계속 있다.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2.7%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려운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도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이제 시장을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재작년처럼 급등하는 상승장이 사실은 단기간에 찾아오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일수록 주식에 대한 그런 습관과 매매 패턴과 그 다음에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보시면서 그리고 정확한 그런 산업 트렌드를 따라서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계속 매일매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증시 분위기가 흔들리는 만큼 좀 증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닝이 좀 길었고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49% 올랐고요. 26,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내릴 때는 팍팍 내리고 올라갈 때는 찌끔찌끔 올라가니까 정말 좀 속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재미없고요. 요즘 주식창을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일가 동안에는 주식을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종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 끝나고 이제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1거래량을 보게 되면 오늘도 35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요. 어제보다는 증가를 했는데 뭐 여전히 500만 주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쉽사리 지금 터져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거의 이제 4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500만 주 이상으로 거래된 날이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4월달은 굉장히 거래량도 낮았고 재미없는 한 달이 되었다. 그만큼 이제 또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도 많았고요. 그런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잘 넘겼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지금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해서 좀 차분히 그냥 넘기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달에 접어드는데 사실은 지금 증시 추세로 보았을 때는 5월 달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시 분위기가 먼저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쉽사리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증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 테마에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표로 이제 보는 것이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한번 실려줄 때가 되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지루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거래량은 그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는 또 좋지 않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는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침에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60일선 깨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 반등을 좀 해주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어제 지키던 그 라인을 여전히 이제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던 그 라인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60일선 타고 서서 이제 21선과 함께 좀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운선 태우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루한 흐름이지만 조만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죽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지금 매수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네,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자도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래서 매수 세력이 확 붙어주었을 때 매도 세력이 또 매도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매수 세력이 언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 전체적인 그림은 전혀 문제 없고요. 오늘도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분석 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잘 지키고 있고 고점 라인도 네,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는 시점에서 이평선들이 수렴한 시점에서는 항상 이제 어떤 움직임이 액션이 나오게 된다. 거기서 이평선들이 다시 벌어지는 시점이 나오는데 네, 이제는 조만간 그런 이평선을 벌리는 작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6만 5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만 8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뭐 금융 투자,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모두 매수를 했고요. 네, 사실 매도한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조금씩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는 금융 투자가 뭐 매수로 좀 전환을 했는지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 뭐 크게 많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서서 이제 매수 전환으로 좀 돌아선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 눌리던 두 세력 자체가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거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도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매수 세력, 네,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붙어 주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뭐 매수 세력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부담도 많이 덜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앞으로에 대한 그런 매수 세력이 언제 붙어주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1120만 주죠. 네, 1120만 주까지 늘어있는 상태고요. 어제보다도 5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지금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늘어가지고 다시 한번 100만 주 이상 또 늘었는데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는 많이 죽어 있는데 이 잔고 자체는 또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전처럼 뭐 2천만 주까지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이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크게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활용해서 좀 그렇게 교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좋은 소식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는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교환이 없고 앞으로 이제 그냥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환을 하려면 저가에서 이제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이전처럼 그 전저점을 갈 만한 그런 네, 하락세는 이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만 원대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한번 공매도 쇼커버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대차장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차장고는 체결이 조금 있었고요. 34만 주, 상환이 13만 주. 그래서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체결, 상환 모두 뭐 둘 다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도 2,49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2,400만 주, 지금 2,49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얼추 이제 상환될 만큼 네, 상환될 만큼 상환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7,400만 주에서 지금 2,490만 주, 2,500만 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네,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대차 잔고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공매도도 네, 그만큼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 보겠습니다. 3만 5천 주 매도해서 오늘은 4만 주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뭐 큰 의미 없죠. 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별로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말 그대로 네,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이 움직임이 나야 되고요. 거래량이 그때 터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칼을 뽑느냐, 네, 그게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명분 자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상승 하락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은 9.4%대로 네, 계속 유지 중이고요. 매일 똑같은 수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수치들은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간단하게 이제 차트 분석 마쳤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자회사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발표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결산 실적 공시 예고를 했고요. 시기는 4월 29일입니다. 네, 그래서 4월 29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4월 29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금요일에 장 끝나고 발표가 될지 장중에 발표가 될지는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실적이고요. 일단 두산퓨얼셀이 오늘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적자 전환을 했고요. 수주 부진으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주 지연과 일회성 비용 인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앞두고 연료전지 발주가 감소한 것이 수주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뭐 그런 시장성이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수소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좀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법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결국에는 수소에 대한 그런 산업이 형성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퓨얼셀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213억 정도였나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발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또 수주를 좋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밥켓입니다. 두산 밥켓은 이제
올해 실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왔었거든요. 이 시장 심체에 의해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은 1944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13.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조 6천억이고 영업이익은 뭐 1분기만 2천억이니까 상당히 이제 큰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작년에 거의 뭐 절반 조금 안 되게 지금 벌써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이제 34%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증가했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 유럽, 중동, 뭐 아프리카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건설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통 크게 하면서 네, 그런 소형 건설 기계라든지 네, 그런 컴팩터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두산 밥켓이 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 밥켓이 또 실적이 중요한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밥켓과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주당 1,200원이었나요?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또 수백억 가량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배당금을 더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유동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또 이제 현금을 확보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 이제 두산 밥켓의 주가로 인해서 파생 상품이죠. 그것도 이제 언제 만기였죠? 6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네, 그때까지 주가 흐름이 5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사가 나섰는데 그건 이제 기간이 다 되어 갔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주가도 좀 이제 상승 어라운드를 상승으로 바뀌어서 치고 나간다면 네, 굉장히 이제 좋겠죠. 아무튼간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실적은 뭐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카우, 두산그룹의 캐시카우가 이미 이제 선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SMR 관련해서 이제 GS 에너지와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뉴스킬 파워 핵심이 있고요. 그래서 네 개 기업이 이제 MOU 체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해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진출을 돕고자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27일에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 확보입니다. 네.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 자체 혹은 국가 자체가 이 원전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다 마련하기는 힘들고요. 한순간에 마련하기는 힘들고 이 건설을 참여하는 기업들 혹은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네, 그렇게 공사를 보통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K 텍소노미에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 사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비용 자체를 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참여하는데도 유리하고요, 수주하는데도 유리하고 네, 기업이 좀 큰 돈에 대한 그런 우려감 없이 좀 안정적으로 그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이 또 이렇게 두 팔 걷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 깊은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와 공동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제3국에 사업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수은이 제공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SMR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인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에 좀 투자를 하는 모습이죠. 네. 정책 1호가, 에너지 정책 1호가 소형 모듈 원자로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는 제가 미국 SMR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폴란드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폴란드 SMR에도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폴란드에 건설될 소형 모듈 원자로 부품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27일에 업계에 따르면 미국 SMR 기술회사 뉴스케일 파워는 폴란드 구리 은 회사인 KGHM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폴란드 SMR 사업에 두산 에너빌리티 부품을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에 뉴스케일 파워와 SMR 본격적인 제작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아이다호주에서 추진 중인 UAMPS SMR 본제품 제작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폴란드까지도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SMR 본 제품 제작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 이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SMR 프로젝트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년 수천억 가량의 그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3조 가량을 미리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성장성과 매출 확보를 이미 수년치를 해놓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대형 원자는 알파고요. 상당히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한수원 사장도 정재훈 사장도 이렇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자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된다. 뭐 사실 이전에는 뭐 원자력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뭐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는 이미 2020년부터 바뀌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제 와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좀 촉진제로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원자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 안보적으로 좀 위기를 느끼고 이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안전하게 좀 생산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촉진제가 되면서 원전이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 사장도 그런 것들이 이제 검토를 했을 것 같고 신성장 동력으로 SMR을 언급하면서 SMR과 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수 국가가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SMR과 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기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핵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원전을 SMR을 통해서 축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경수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보다도 SFR이라고 차세대 SMR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하기는 멀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SFR 같은 경우는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앞으로에 대한 SMR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할 거고요. 뭐 고온 가스라든지 초소형 SM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이제 매력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해한 수소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그런 미래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SMR, 수소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두 가지를 키워드를 삼고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제 시장성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뭐 많이 떨어지면 2,400선까지도 지금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지 딱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는 정말 이제 미지수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횡보를 하다가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버텼을 때 이런 뭐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계속 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지켜보더라도 올해 초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는 지금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건이 지금 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전쟁 같은 것들 뭐 새로운 기술, 엄청난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5년에서 10년까지 바라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어,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단 키트도 그렇고요. 일단 이 산업 자체가 초기에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뉴스화도 많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이 양산이 이제 시작되기 하면서 막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막 뛰어듭니다. 이 시장성이 좋은 것을 이제 수요가 막 처음에 이제 수요를 좀 살펴봅니다.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살짝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많고 그런 정책적으로 이런 산업을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기업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빠르게 포화가 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 항상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아질 경우에는 네. 공급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 시장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는 계속 크게 유지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3분할로 쪼개다가 네,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먹다가 이제 결국 점점 이제 시장이 포화되면 될수록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기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그 시장 전체는 크지만 한 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산업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보았을 때 이 시장은 경쟁성이 있는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제 패러다임이 올해, 네, 올해 혹은 작년부터 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이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탈석탄으로 가야 된다. 근데 탈석탄에 대한 대안이 딱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원자력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그 탈원전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원전이 아직 힘을 못 봤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이 원전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투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네, 투자를 하고 네, 발주를 내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제 기술 개발도 쉽지 않고요. 그런 독보적인 진입 장벽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내공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시장을 딱 펼쳐 보았을 때 저렇게 이제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분화로 계속 쪼개기야 계속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전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이 원자로 내부를 생산하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뭐 다른 부품들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맡고 있겠지만 전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터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이제 뉴스킬 파워와 또 협력도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 이제 그런 전기 발생기를 많이 납품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끝나기 때문에 기존에 네, 계속 쓰던 업체 거를 쓰고 싶어 할 거예요. 안정성이 높고 이미 검증이 많이 된 업체 거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더라도 결국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이 캐파가 네, 이 기업에 대한 캐파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성이 이 원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년 뭐 10년 이렇게 봐도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정말 이제 최악이라면
네, 또 뭐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변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만 안 한다면 이런 정책적 기류가 아까 SMR과 수소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주가가 그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금방금방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 믿고 이제 좀 장기 투자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계단을 일단 한번 밟고 가보자.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생각은 다음 계단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뭐 재미없는 장 내일도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할 것 같고요. 네, 빨리 좀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분석할 거리가 생기고 여러분들도 좀 재미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하락장에서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